이상숙 국회의원이 이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1명 국회의원과 함께. 제가 이것을 국회에서 토론회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법이 재단 이사장 손에 있고, 재단 이사장은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뭐라 했냐면은 4월 10일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 못한다 이랬어요. 아니 왜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 공개를 해야지. 이 법을 지금 낼 텐데 이 법에는 수혜 기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피해 보상이 별로 없습니다. 저것을 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은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인권재단. 그 인권재단에서 우리 일제강제행 피해자들을 보상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말하기 싫을 정도로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사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일본 기업 등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피해자들 인권의 시급한 구제를 위하여 대의 변제를 하고자 하라. 이것이 바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의 변제,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기 전부터 나와요. 윤 정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아는 데까지 얘기해야 돼요. 어느 분의 이력서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에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주요 내용을 보면은 뭐 추도 사업을 한다, 인권기금 조성을 한다, 다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미 지원위원회에서 23만 몇 명이라고 했죠. 피해자를 결정 다 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해자를 찾거나 조사할 의향이 없어. 이 법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죠. 새로운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820만 강제연행인데, 물론 한 분이 우기형화 사건 같은 경우도 3번 끌려간 경우도 있어요. 3번. 아니 적어도 70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피해자를 23명으로 끌네요. 내 친구 아버지는 만주 사면 만주로 가서 옆구리 칼통하고 흉터가 다 그대 있고 평소에 지게질을 못하고 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염전에 영독을 했는데 서류를 냈어요. 안 된대요. 왜요? 살아 돌아와서 일상생활, 자신하고 생활 다 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피해자 규정이에요. 피해자를 심사 규정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일본 입장에서 심사하지 우리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지금 안 보이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저를 다 못해서 나 솔직히 어제쯤에 좀 1시간도 못 잤어요. 이것을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다음번에 책으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겠어요. 이 법에 없는 것이 뭐냐면 수혜 기업의 책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어요. 정말 창피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5조 5항을 보면은 이 법에 15조 5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 법의 15조 5항이 뭐냐면 일본 정부 및 강제동원 책임 기업의 신탁에 따른 수탁 업무, 이렇게 해서 제5항이 뭐라고 써있느냐, 바로 이 재단이에요. 재단이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혜자가 수혜자면 여러분이에요. 수혜자가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서면 자료 선보를 작성받아. 뭔지 알겠어요? 수혜를 받았다는, 화해를 받았다는 서면 자료 선보를 제출받아 그 가운데 일본 정부와 신탁기업, 일본 기업에 각 한 번씩 제공한다. 아, 이놈 새끼가 일본한테 여기 사과문 여러분 받았습니까? 사과문도 안 받아놓고 무슨 화해 문서를 우리가 먼저 하라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부가 바로 우리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6번째는 뭐냐?
전항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일본 정부 또는 신탁기업 사이에 법률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돈 몇 푼 받고 그 화해 자료 여러분 써줄 겁니까? 화해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이 법이 이래요. 이 법. 또 한 가지 법 이끌어드리면,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거죠.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인권 재단이면서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 배상금 수혜 기업이 당연히 출연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로 돈 벌었잖아요. 돈 버는 거 당연하는 거 아니야. 32조 5천억 일전에 1년에 32조 5천억을 내면 32분의 1만 내면 1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11조도 내는데. 안 그렇습니까? 1년에 1조씩 내라는 거예요. 보안겠죠. 그리고 나머지 32개 수혜기업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피해자 운영기금과 배상기금 복지금을 이용하는데 1조 5천억 기금 조성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 100억은 그 코묻은 돈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에는 수혜 배상금을 수혜기업이 출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규정합니다. 한국 내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은 일제강제연행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마땅히 지불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규정해놨어요. 이 법에. 이 비례에서 만든 법입니다. 이 한국 내 수혜기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배상금 현금 재원 마련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맞죠? 한국 기업 가운데 수혜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 이 기업도 출연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출연에 돈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영화배우가 출연한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출연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권과 인도에 관한 규정을 하긴 했어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이 좀 더 뭔가 회복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냐면 일본국의 인도에 반한 죄를 다루잖아요. 뉘른그리크에서 유럽의 독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요, 전범재판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인도에 반한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는 제 목적 사업을 비교하면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 다 읽어드리기 어렵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요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요거하고 한 가지 더 합니다. 이 법에 좋은 게 하나 뭐냐면 제3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재단에 공탁하고 이 일을 제3자의 대의 변제로 보아 제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 내가 대신 갚아줬더니 채무자 당신 나한테 주는데 이게 구상권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아직 국회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번에 가서 기세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피해자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했느냐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심사를 한다? 저 사람 피해자인가 아닌가 심사한다? 저 재판하는데 심사한다? 여기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배심원으로 거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32조 국민배심제 제도 도입. 얘는 이거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재단에서 어디서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2014년도에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재단으로 전환할 때요. 저는 그때 사건을 사사히 다 알아요.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서류 다 있어요. 회의록, 사진 제가 전부 다 했고 전국 대통합회의를 요 앞에 있는 미강식당에서 3번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단체 20몇 개 다 나와요. 그때도
우리 피해자들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왜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2조에 국민 배신제 도입인데 1.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기관과 기관장은 피해자와 전문가와 관계인이 구성하는 배심원을 승인한다.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방지, 감사, 개선 기능을 갖는다. 1.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행위. 안 되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해 왔어요. 지금까지. 2. 인권과 명예회복을 탄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위협했잖아요. 꼬드기잖아요. 뒤로. 네. 당신 좀 이사시킬게 다음에. 이사시키면 뭐 돈 나오면 당신 좀 유리하게. 이게 뭐예요? 탄압이에요. 꼭 청카를 위협하는 게 탄압이 아니죠. 인권과 명예회복을 탄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번 일제강제연행 피해와 피해자를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실제로 조작했어요. 저는 그 사실 알아요. 내 친구하고 이제 총 맞고 왔는데도 피해자가 안 되고 누구는 서류에 임의보증 냈는데 피해자가 팍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강제연행 피해자와 피해자를 피해와 피해자를 조작하는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 배심원을 들어가 다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4번 피해자의 건설적인 의사를 이유 없이 배척하는 행위. 정말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 세월에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피해자의 건설적인 의사를 이유 없이 배척하는 행위. 5번 전범국 일본과 굴욕적, 굴종적 외교 행위. 이런 것들 우리가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자는 거죠. 페미니스트가. 6번 국가의 독단적인 부당한 업무 처리 행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요구사항 안 받아주잖아요. 독단적으로 하잖아요. 재단에 독단적으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독단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뭔데 이거 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독단적인 행위예요. 아니 우리 건데 왜 이거 공개를 안 해? 7. 배심원 매수 비리 행위.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피해자들 꼬드겠어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왜? 시끄러운 사람 잠재우려고. 그러나 저는 전재진이는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제가 찍혔어요. 안전행정부 장관 제가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제 이름이 뜨면 거기서 인정을 안 해요. 휴도 꼼짝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 3.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해당 국가의 인도에 반한 죄를 국가가 위임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배심원 여러분들한테 국가가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서 당신들 국제사법 내 대신 하세요라고 도장을 찍으라 이거 이설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3. 배심원은 일본 정부에게 일제강제연행 피해 유형별 또는 총괄적 배상과 책임을 요구하는 소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유형별이라고 해서 아까 강제연행 개념의 유형을 말씀드렸죠. 제가 후쿠시마 사건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건 하나 딱 해놓으면요. 유형별 아까 쭉 나온 거 있죠. 유형별을 참 하나씩 제가 맡길 거예요. 이름만 조사는 다 하고 제가 레포팅 제가서 다 맡길 거예요. 10개 없으면 다 겹자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4.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를 문책 퇴출시킬 수 있다. 안 그래요? 배심원에서 아니 저 정부기관 공무원이라고 무슨 차관이니 외교 차관이니 말이야 무슨 안에 차관이 무슨 국장이 와서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그 사람을 배심원에서 문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정당합니다. 워낙 가슴에 맺힌 한이고 워낙 반드시 민족적으로 해결돼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4번 바로 그거네요.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를 문책 퇴치시킬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의 법적 지위와 신변 보호와 책임 면제, 비밀 준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결격 사유 등을 포함하여 대일항쟁 및 강제형 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형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14호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각 항에 명시된 규정을 준한다. 이 배심원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흘렀지. 나머지는 다음에 할까요? 예. 다음에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된 특별법인데요. 이 법한테 지면, 이 법을 제대로 밀고 나가고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 한민족 비상대책위에 준비한 법이 지면, 이게 채택이 안 되면, 이 법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완성을 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안 오신 회장들 몇 분이 저한테 당연히 한 거예요. 저는 타자치고 머리 조금 있다고 해서 정리해서 뿐입니다. 지면, 이 법한테 이 법이 지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천당이나 지옥 두 군 다 가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